이번 주 꿈의 기업은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1위로 편리함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현대 엘리베이터. 세계 최고 높이의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승강기 유지 및 보수에도 첨단 정보 기술과 시스템을 동원하는 우수기업. 다양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입사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전국에서 몰려든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심사위원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열정과 도전 정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심사 기준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한 관계자 회의. 과연 면접의 기회를 얻는 도전자는 누가 될까요? 치열한 경쟁을 뚫은 8인의 도전자 선발 완료. 면접 평가에 앞서 지원 부서를 방문한 8인의 도전자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시게 될 그런 곳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무척 놀란 모습의 도전자들. 대박이다. 이곳은 엘리베이터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안전사고까지 책임지며 엘리베이터 기술직의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꿈의 기업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뒤에 제가 일하고 있을 모습 상상하니까 더 벅차고 조금 더 꿈의 기업에 대해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면접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면접은 이 테스트 타워의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 50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성능과 기술을 테스트하는 이 건물은 총 52층 높이 205m로 이루어진 고층 건물입니다. 이동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체력도 봐야 되고 또 열정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서 이동하게끔 되겠습니다. 꿈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도전자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열정, 의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들은 꿈의 기업의 랜드마크인 이곳을 매년 오르며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 운동은 물론이고 안전 요원들이 계단 곳곳에서 도전자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50층이나 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해야 되나? 50층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꼭 남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계단 오르기에 참여한 여학생들까지. 높이 155m, 50층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계단 오르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올라가는 홍준호 도전자. 현재 28초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10분 안에 도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기에 시계를 보며 페이스 조절을 하는데요. 기록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0층이고요. 1분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대로만 올라간다면 50층까지 6분 40초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끝까지 체력을 잘 관리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까요? 현재 7시, 현재 7분 50초 걸리고 있어요. 시간을 분석하며 체계적으로 계단을 오른 홍준호 도전자 50층 도착. 홍준호 도전자가 40층 정도 올라갈 무렵 심다영 도전자와 조용우 도전자가 출발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시작.
치열한 추격전 끝에 조용호 도전자가 역전에 성공하는데요. 선의의 경쟁 덕분에 심다영 도전자 역시 어렵지 않게 50층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차례대로 도착하는 도전자들. 지금까지 도착한 도전자는 총 7명. 최혜민 도전자의 행방이 느슨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50층에 다다랐던 최혜민 도전자.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접은 스카이 라운지 50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층이라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오르다 보니 오직 걷는 데만 신경을 집중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 층을 더 올라간 최혜민 도전자까지 50층에 도착하며 도전자 8인 전원 도착 완료! 도전자들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 왜 운동 게을리하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도전자들의 체력과 입사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짧은 과제는 도전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첫 번째 관문 전원 통과! 드디어 면접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빰빠밤 빠바바밤 빰빠밤 빠바바밤 꿈의 기업의 히어로가 될 남자 박준호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개성, 원주 의료고 2학년 박준호 도전자. 여기 면접하는 이 장소 오는데 어떻게 올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엘리베이터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을 시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그런 걸 다 몸으로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힘들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뭐 그만두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도 그만두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두면은 이게 끈기가 없어 보이고 막상 이왕 올라온 거 어차피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올라온 게 아까워서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충분히 견뎌낼 도전자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승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승강기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승객들이 안에 갇히게 되면 만약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심호흡을 갑비하고 숨쉬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산소호흡기를 배치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의료고등학교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승강기 사고들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을 엘리베이터에 접목시켜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전은 어떤 업무에서도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혹시 종이 안 쓰시는 거라고? 종이 이것도 됩니다. 과연 종이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입으로 종이를 찢는 소리를 선보이는 박준호 도전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잠깐만요. 과연 심사위원의 실력은? 자신보다 더 실감나는 소리에 당황한 박준호 도전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 조성과 선체 조립 전공 2학년 김진태입니다.
차분한 성격과 예쁜 미소가 돋보이는 거제공업고 2학년 김진태. 제가 생각한 개선 아이디어는 약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적외선 감지 센서. 엘리베이터 적외선 감지 센서란 손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손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음성으로도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고 원하는 층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무슨 자료 같은 걸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고민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약간의 조사도 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 혹은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태 도전자는 그 외에도 발맞춤 서비스, 키높이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맞춤 서비스. 세 번째, 키높이 서비스. 네 번째, 아기 맞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민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이거 본인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신 건가요?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고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광주 자동화 설비공고 심다영입니다. 꿈을 향한 뚝심 있는 자세, 광주 자동화 설비공업고 3학년 심다영.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물고기들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틀려요. 근데 지금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이 물고기들은 모두 같은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저는 사람들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두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10%도 채 발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꿈의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내일을 띄우겠습니다. 꿈의 기업에서 하고 싶은 분야가 어느 쪽인지. 승강기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전을 해보면서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여성의 몸으로 도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말고 걸어서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걸어서 올라오니까 어때요? 여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50층 계단 오르기. 포기해도 괜찮은데요. 아니요, 올라가겠습니다. 편하게 쉬어. 올라가면서 쉬겠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끝까지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자의 당찬 대답에 흐뭇한 미소를 보이는 심사위원. 본인이 몰입해서 뭔가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네.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긴장된 모습으로 면접을 치른 도전자.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짐이나 바닥에 내렸다 놓고 하기 힘든 그런 짐들을 접이식으로 벽에 부착하여 투표하세요 막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넣어서 사람들의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꿈의 기업에서 이미 제품 개발을 해서 설치까지 완료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런 두 도전자는 아이디어 제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네요. 이어 등장한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 안녕하십니까. 삼색 볼펜 같은 지원자 김영준입니다.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착실한 청년 합덕제철고 3학년 김영준. 저의 친구가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과 승강기에 탔을 때 승강기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동 휠체어를 꺼낼 때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손쉽게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상 상황 시 바닥면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해 전동 휠체어를 끌어올리는 김영준 도전자의 케이블 리프트. 독립된 전원이라든지 구동 장치가 있어야 저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를 사용하였는데요. 직류로 들어온 전원을 교류로 바꾸어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면서 인버터로 다시 한번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전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시 충전을 하게 되면 정전 시에도 방전이 되는 일은 없어서 동력 전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니까 김영준 도전자는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의외의 칭찬을 들어서 지금 감정이 좀 오묘했어요.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는 눈,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입, 저의 얼굴마저 강점인 김영준 도전자를 꼭 뽑아주셔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인의 면접이 끝난 후 진행된 심층 심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선 3인을 선발했습니다. 면접 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합격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김영준. 합덕제철고 3학년 김영준 결선 진출. 두 번째 결선 진출자입니다. 신다영 도전자. 광주 자동화 설비공업고 3학년 심다영 결선 진출. 자, 마지막 세 번째 결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결선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박준호 도전자. 원주 의료고 2학년 박준호 결선 진출. 최종 우승을 향한 3인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꿈의 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는 최종 결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결선 진출자 합덕제철고등학교 3학년 김영준. 승강기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승! 계속해서 상승하겠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젊은 기운을 산에 퍼뜨리겠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 결선 진출자 광주 자동화 설비공업고등학교 3학년 심다영. 학교의 꽃인 제가 꿈의 기업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오늘 꼭 우승해서 내일부터 선배님들과 함께 출근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선 진출자 원주 의료고등학교 2학년 박준호. 못생긴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이 박준호가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오늘 꿈의 기업의 결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꼭 우승하여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오늘 함께할 꿈의 기업은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보급하는 국내 1위의 업체입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면서 야, 엘리베이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도전자들도 꿈의 기업 다녀와서 좀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꿈의 기업 건지 아니면은 다른 타사 건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꿈의 기업 거를 탔을 때 마치 저의 엘리베이터 같은 예. 애착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입사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엘리베이터만 보이죠? 저는 꿈의 기업에 방문하고 나서 여성분들이 저희가 입사할 부서에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편견을 깨고 꼭 오늘 우승해서 제가 입사하고 싶습니다. 네, 편견을 꼭 깨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네, 박준호 도전자. 저는 평상시에 되게 엘리베이터 타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탔어요. 그냥 층만 누르고 이렇게 탔는데 이제 꿈의 기업에 갔다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니까 뭔가 불편한 게 제가 다 보이고 아, 이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꿈의 기업의 기술력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오,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가 예. 있는지. 네. 근데 보셨어요? 그 50층? 어쩜 사전 평가에서 예. 50층을 걸어 올라가서 심사를 받기로 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당연히 거기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거 보고 아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겠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올라가고 보니까 되게 엘리베이터의 소중함도 느끼고 진짜 엘리베이터에 그걸 느꼈어요.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힘들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하고 나니 이제 끈기가 생기고 올라가고 나서는 해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어렸을 때 다쳐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네. 딱 오르고 났을 때 역시 김영준 죽지 않았다. 역시 김영준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화면상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오르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패기 넘치는 도전자들을 심사하기 위한 3인의 심사위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꿈의 기업 대표이사 한상호 심사위원, 이병진 심사위원, 공간 디자이너 김정은 심사위원, 현장에서부터 함께 지켜본 꿈의 기업 예비 선배들. 네, 어떤 기준으로 우리 도전자들을 선정을 했는지 선택을 그러니까요.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영준 도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다영 도전자는 여자 같지 않은 체력과 끈기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요. 박준호 도전자 같은 경우는 매사에 진지하면서도 굉장히 쾌활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면접 평가 과정을 함께한 선배 판정단이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점수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도전자 26점, 심다영 도전자 27점, 박준호 도전자 26점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기세대로 꼭 제가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을 해서 미쳤는 아쉽고요. 꼭 역전해서 1등을 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준호 도전자는 자신감 폭발입니다. 예. 유쾌하네요. 예, 결선 참 네. 기대가 되는데 우리 도전자들이 그 면접 평가를 합격한 후에 꿈의 기업 탐방과 함께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꿈의 기업을 둘러볼 기회를 가진 도전자들. 지금 지상은 205m, 지하는 15m로 구성이 되어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가 되겠습니다. 1분에 1080m를 오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총 9개의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테스트 타워는 꿈의 기업 기술이 모두 모인 곳입니다. 평범한 승강기가 아닌 최첨단식 승강기라서 그것도 신기했고 꿈의 기업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걸어 올라간 50층을 이번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는데요. 몇 초가 걸릴까요? 30초? 30초? 더 짧게. 10초. 25초? 15초? 27초. 24초 걸립니다. 오늘 10분 걸렸는데 올라가는데. 맞아. 뛰어나오네. 벌써 10분 넘었다? 진짜 빠르다. 귀가 멍멍하다 진짜 이게. 노래도 나왔네. 잠시 담소를 나누는 사이 50층에 도착했습니다. 와, 경치가. 면접 평가 때 이곳에 올라온 적이 있지만 차마 경치까지 구경할 수는 없었던 도전자들. 이번엔 마음 편히 감상해 봅니다. 버스 타고 지나갈 때 이 타워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워가 뭐 하는 곳이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주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겉으로 보이는 부품뿐 아니라 안전과 성능을 위해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사람이 만나는 첫 순간에 움직이는 그 부품이죠. 문이 쫙 열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조립하시는 걸 잘 보고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도전자들. 생소한 기계지만 작동 원리와 만드는 과정이 모두 신기하기만 합니다. 조립하는 과정이 이게 쉽게 보여지나요? 아니면 복잡해 보여요? 되게 좀 복잡해 보여요. 방문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직접 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요? 네. 저희가요?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 속으로 막막하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하냐. 쿠레타 조립 과정으로 전문 승강기 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동시에 조립을 시작한 도전자들. 유일한 여학생인 심다영 도전자는 이번 도전이 쉽진 않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본 게.
처음부터 막힌 심다영 도전자. 그리고 선배의 시범을 되뇌이며 묵묵히 조립을 해나가는 김영준, 박준호 도전자까지. 과연 깜짝 과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막혔던 부분을 말끔히 해결한 심다영 도전자. 이어 막힘없이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김영준 도전자. 그리고 박준호 도전자는 여전히 묵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영이의 장치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다 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하니까 제가 좀 막 지쳐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더 당황해가지고 더 안 됐어요. 이제 기계 테스트 단계만 남겨놓은 상황.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네 건 된다. 이거 신기하다. 합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라고 힘들지 않겠냐고 항상 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이제 항상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 여자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1등으로 마치고 나니까 약간 통쾌했어요. 네, 공장에서 직접 기계를 만져봤는데요. 어땠어요? 처음에 볼 때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요. 막상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화면에 안 나왔지만 저도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네, 화면에 안 나와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만든 게 딱 동작을 하니까. 하지만 최종 우승자가 되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인데요. 네. 최종 우승자는 선배 판정단의 점수 30점에 최종 결선 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 70점을 더해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결선 평가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죠. 먼저 오늘 꿈의 기업 최종 결선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결선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과제는 안전과 편의를 겸비한 미래형 승강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과학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층 건물. 그에 맞춰 이제 엘리베이터도 진화할 시기를 맞았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각광받게 될까요? 편리하고 안전한? 편리한을 붙여야 되니까 좀 막연했어요. 안정성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생각합니다. 미래형에서 살짝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자들의 기상천외한 미래형 엘리베이터가 공개됩니다. 최종 결선 과제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 창조적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응용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승강기를 고르겠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현실 가능성을 중점 두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네 학교. 요즘은 딱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시대잖아. 내가 생각한 엘리베이터는 이거야. 엘리베이터를 적은 사람이 타는 용과 많은 사람이 타는 용을 만들어서 빌딩의 공간도 늘리고 에너지도 세이브할 수 있는. 이거 효율적으로 운행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진짜 네가 한 거야? 나잖아. 그럼. 오, 이거 거의 마이스터인데? 최고다 진짜.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력 사용량의 차이가 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 조사를 더 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아이디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모두 학교하고 없지만 혼자나마 아이디어 구상에 여념이 없는 영준이. 머릿속으로는 벌써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것만 같습니다. 면접 평가에서 아쉽게 다영이에게 1등을 내줘야 했지만 누구보다 기계에 대한 열정은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기획과에서 공부한 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선 정말 자신 있어요. 동진이 잘 돼가? 네.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응용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아직. 한번 같이 볼까? 잘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다 훌륭하고 네. 전기력으로도 지금 안정적이고. 혼자만의 고민으로 지쳐가던 때 선생님의 칭찬에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결선 과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엘리베이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새벽이 되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영준아, 이게 정전이 되면 어떡하니? 화재가 나면 어떡하니?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많이 안타까웠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에너지를 반으로, 탄탄한 안전성에 한번 반하는 저의 반반 엘리베이터입니다. 김영준 도전자의 반반 엘리베이터는 탑승객의 인원에 따라 8인승과 15인승의 다른 크기로 운영되는 에너지 절약형 승강기인데요. 화재 시 안내방송으로 승강기 밖의 상황을 전달하며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열 감지 센서와 산소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 산소 탱크를 달고 산소 마스크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부착되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그 반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전력 손실이 오히려 적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설치 비용이 사실 좀 더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존 승강로에 규격에 맞게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요즘에 그 엘리베이터가 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음성 정보라든가 정전에 대한 축전지 기능은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막상 다 상용화돼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큰일 났나? 이게 괜히 썼나 싶더라고요. 화재 시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굴뚝 역할을 하거든요. 연기가 엘리베이터로 먼저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상 대피로 같은 스크린을 본다든지 거기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현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를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승객이 탑승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유해가스라든지 열기 이런 것에 승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였고 화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위급 상황 시에도 산소 마스크나 비상 조명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화재가 아니어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영준 군의 준비와 발표는 충분히 반할 만한 아주 좋은 발표였고요.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8인승이고 이쪽이 15인승이죠? 예, 맞습니다. 산소호흡기가 4개밖에 없더라고요. 야, 사람 수에는 맞춰줘야죠. 예, 맞습니다. 다른 크기의 승강기 2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각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재 상황을 대비한 승강기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전성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평이었습니다. 다영이의 결선 준비를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낯선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만들다가 막히는 점이 있어서 아파트로 설문조사하러 왔어요. 주택에 사는 탓에 생소한 곳으로 설문조사를 온 다영이. 설문조사를 위해 발품 파는 것도 마다치 않습니다. 한 집 한 집 다 방문을 하고 다녀야 돼서 계단으로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각오는 당찼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네요. 이번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탁드리는 건 안 될까요? 안 되시나요? 급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야 할 것 같아요.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안에 계신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칠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다영이가 향한 곳은 바로 그녀의 학교입니다. 1학년 때부터 엘리베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오래도록 엘리베이터 기술을 연마한 심다영 도전자.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따뜻한 이야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데요. 그녀의 아이디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서로 윗집, 아랫집, 옆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모르기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본체 만체 지나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엘리베이터, 소통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심다영 도전자의 통통 엘리베이터는 주요 기능으로 손으로 터치가 가능한 디지털 화면과 게시판이 있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승강기 정보와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승강기 안에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인사말이나 알림글 등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을 유도합니다. 이게 메시지 편인가 봐요. 터치판에다가 소통을 주제로 한 혹시 애기들이 장난치진 않을까요? 걱정이네요. 애기들이 계속 만질까 봐 재밌어서. 소통을 할 때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시간에 좁은 장소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게시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런 점이 저는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 이어져서 아파트 내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네. 아마 뭐 순작용하고 역작용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터치 게시판만으로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질문은 생각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게시판을 네. 디지털로 바꾼 것 외에는 사실 큰 차이를 좀 못 느끼겠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더 추가가 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대답이 생각나서 그대로 대답했어요. 일단 날씨 부분은 이제 오늘의 날씨하고 어제보다 그러니까 어제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오늘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면 이제 어제보다 몇 도 낮아졌다 그러면 뭐 목도리라도 하나 더 하고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웃 간의 소통을 승강기 기능에 접목한 점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면상으로 표시되는 날씨 정보 부분은 기능적으로 더 발전이 필요하고 게시판의 운영 방법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결선 준비가 한창인 박준호 도전자.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라도 당신이 부르면 낮에도 좋아 착한데다가 체격도 손자 적시없고 참 우리나라 저 진짜 누가 봐도 사오고 사고 싶지 뭐 이 정도면은 안 그래? 아우 잘하시네 여기. 아우 시원해. 대체 결선 준비와 어르신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어르신들한테 엘리베이터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이런 거 한번 여쭈어보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실 때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은 대개 눈이 어두워지니까 네. 이 번호판 그게 거긴 조명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보여. 숫자가 요만하게 써 있다고. 네네. 눈이 침침하시니까. 네. 박준호 도전자는 평소 어르신들이 불편했던 점들을 듣고 아이디어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할아버지를 돕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뭐 아쉬워. 제가 18년 동안 할머니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정말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되게 최후의 1인이 되어서 회사에 꿈의 기업에 입사를 한다면 이게 정말 할머니한테 하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선 준비를 위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는데요. 박준호 도전자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걸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만들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잘 봐주세요.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네,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저는 이런 21세기 고령화 시대에 걸맞춘 어르신들이 타기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름은 편도선. 뜻은 편의와 도움을 주는 선의의 엘리베이터라는 뜻입니다. 박준호 도전자의 편도선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승강기와 의료기기를 접목했습니다. 벽에 접이식 의자와 디지털 화면을 사용, 간단한 건강검진 기능과 평소 어르신들의 걸음이 느린 점을 생각하며 문 열림 유지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기대하지. 근데 그거를 외부로 노출을 시키면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데. 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편도선 예사롭지가 않았고요. 의외의 섬세함이 있네요, 우리 준호 군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매니저 씨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벽에 붙어 있는 의자거든요. 네네. 오히려 저거 때문에 들어가서 서 계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고려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또 의자를 또 제가 한쪽 벽면에만 설치했는데 근데 이거 왼쪽 옆면도 설치하면은 이게 되게 공간이 되게 효율이 적어질 수가 있어서 벽면에만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같이 타시는 분들 중에 가장 연장자분을 안 치시지 않을까 여기에 저희 대한민국에 공공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열림 유지 버튼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네. 그게 더 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 시간 1분을 두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불편하시다면은 꿈의 기업 갔을 때 되게 빠른 엘리베이터 많더라고요. 꿈의 기업의 기술력과 함께라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기술력으로는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꿈의 기업의 기술력과 함께라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되게 응징변을 잘 탄 것 같아요. 검진을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승강기는 빨리 움직이고 또 빨리 움직이다 보면 기압 변화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센서를 손가락 이용해서 하였을 때 약 10초 정도면 이게 한 번에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움직이기 전에 바로 측정을 해서 화면에 띄워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것도 많지만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간단 건강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들어와서 접이식 의자 펼쳐놓고 앉아서 열림 유지 버튼에서 문 잠궈놓고 자기 혼자 계속 건강 체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다른 이용자들한테는 오히려 불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되게 이 짧은 시간 내에 파형이 나와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전공을 살려서 엘리베이터 접목해 보았는데 그걸 되게 좋게 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전공인 의료기기를 승강기에 접목해 노인을 배려한 점은 좋았으나 열림 유지 버튼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이었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를 위해 달려온 도전자들에겐 이제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만 남았는데요. 선의의 경쟁을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승강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우승자는 단 한 명. 과연 최후의 1위는?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을 발표합니다. 나는 입사를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젊은 기운을 사내에 퍼뜨린다는 각오로 일할 거예요. 높은 준비성과 에너지 절약형 승강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참신했지만 화재 시 승강기 안에서의 기능 사용에 현실적인 고민이 아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베이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어서 입사를 해서 저는 엘리베이터 장인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웃과의 소통을 주제로 승강기 기능을 생각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게시판 기능 이외에는 소통을 실현할 다른 기능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저 아침에 오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떨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떨어져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더 안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더 떨리고 그랬는데 진짜 꼭 붙고 싶어요. 자신의 전공인 의료 분야를 응용한 점은 좋았지만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승강기 운영에 대한 고민이 아쉬웠습니다. 최후의 1위는 최후의 1위는 박준호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도전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과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보여줬던 박준호 도전자. 그 열정 뒤에는 언제나 응원해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껴서 한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보려는 융합 노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승강기 내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인명사고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 같은 거를 해보겠다는 그 응용 자세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여러분 금방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승한 박준호 학생에게는 꿈의 기업 정규직 입사 자격과 함께 장학금이 구상으로 주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못 오신 할아버지한테 이 영광을 또 같이 돌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효자예요. 아직까지 할아버지한테 걱정 없게, 걱정 한 번도 끼치지 않고 잘 큰 게 고맙고요. 사회 나가서도 저 주는 일을 잘하길 바라요.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분의 실력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두 분 다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많은 건가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청춘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분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왜 선배라고 불러? 깍듯이 모자죠 제가. 커피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야물기 때문에 안 됐으면 그 회사 사장님 쫓아가죠. 저에게는 엄마보다 더 자리를 메꿔주시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 나가서 그만큼 잘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바이네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